오늘 읽어볼 챕터는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다. 자대로 배치된 바로 그날 저녁 1등병 고참이 내게 시킨 일은 내무반 바닥에 물을 뿌리고 비로 쓸라는 것이었다. 내무반은 시멘트 바닥이어서 먼지가 잘 일어났다. 나는 물바가지에 물을 받아와 그 물을 손으로 뿌렸다. 물론 나는 쫄병이었기에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한 대라도 덜 얻어맞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 물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뿌렸다. 하지만 물 뿌리개로 골고루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뿌린 것이기에 어떤 곳은 물자국이 크게 생기고 어떤 곳은 물이 묻는 등 많은 등 하는 꼴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본 고참은 나를 화장실로 데려가 몇 대 쥐어박은 후 물 뿌리는 법을 설명하였다. 그것은 가볍게 움켜진 손을 바가지 물속에 담근 뒤 재빨리 꺼내면서 5손가락을 빠르게 쫙 벌리며 물을 사방에 튀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니 시멘트 바닥에 물이 생기는 물 입자의 크기는 모두 쌀알만 하였다. 물 뿌리개로 물을 뿌린 것보다도 입자가 더 고왔고 정말 예술이었다. 무슨 일이건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나는 군대에서 맞아가며 배웠다.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말하자면 내 밑으로 졸병이 들어왔는데 기수 차이는 겨우 2개월이었고 좀 뺀질이었기에 고참 상병에게 금세 찍혀 툭하면 상병에게 불려가 야단도 맞고 빠따도 맞았다. 어느 일요일 내무반에서 그 상병이 졸병을 세워놓고 드럼채로 머리를 계속 때려가며 훈계를 늘어놓았다. 그런데 그게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중에 갑자기 쫄병이 씨팔 너 죽고 싶어? 나 죽자 이 18새끼야 하면서 우통을 모두 벗더니 내무반 천장에 달려있던 형광등을 손으로 확 잡아 뜯고 깨진 형광등을 입으로 씹으면서 자기 배를 긋고 그 깨진 형광등을 들어 상병의 배를 찔렀다. 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랬을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정말 무서운 사람인데 이 사람? 상병은 내무반 밖으로 도망쳤으나 쫄병이 연병장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죽여버리겠다고 외쳤고 그날 저녁 그 쫄병은 내무반장에게 몇 대 맞긴 했지만 고참 그 누구도 다시는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때 나는 꼬장을 부리려면 확실하게 부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아니 이 정도면은 영창 가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 가능했던 일인가? 한번 할 때는 확실히 미쳐서 해봐야 하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나 조금 도를 넘었던 행동 같은데 조금 납득은 되진 않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가장 골치 아픈 직원은 자기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잘,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 중 90% 이상이 자신은 다른 보통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대학 교수들의 94%는 동료보다 자신이 연구를 더 잘 수행한다고 믿는다. 미국 대학 농구 선수들 중 60% 이상이 자기가 메이저 팀에서 뛸 것으로 믿지만 실제로는 5%만 그렇다. 일본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균 20% 이상 더 높게 생각한다. 즉, 자기도취에 빠져있다. 이거는 진짜 공감하는 게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게임할 때 5명에서 팀을 이뤄서 하는 게임이 있는데 제가 그 게임에 몇 년 동안 중독자였거든요. 그 게임에서 티어라는 게 있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승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해서 맨 끝에는 챌린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티어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팀이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맨날 남탓만 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일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당사자는 그걸 모르죠. 그것도 업무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머릿속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은 생각이 열려있지가 않아.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어떤 강의를 듣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알 수 있죠.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내게 웬 책을 그렇게 읽으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준 대답은 내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자기도취에 빠진 것은 아닌지, 내가 똥 묻은 개인데 겨 묻은 개를 탓하기만 하는 건 아닌지,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속 눈에 티끌만 보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제대로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등등이 불안하다 보니 확인을 받으려고 읽는다는 것이었다. 이 뼈를 때리네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읽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도 계속 얻게 되고 끊임없이 배울 것들이 있고 배워도 끝이 없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죠. 자,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첫째,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라. 나 같은 일이 수개월 동안 계속 반복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일까? 를 생각하며 더 좋은 방법을 찾아 개선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다. 집에서도 나는 5만 가지 물건들로 가득 찬 내 방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사물들을 새롭게 배치한다. 개선점을 찾는 것이다. 둘째, 행동하기 전에 그 일에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흡수하여라. 전혀 모르는 분야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관련 지식을 공부하라. 섣불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마라. 반드시 관련 법규들을 찾아 공부하는 것도 잊지 마라. 법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라면 하나도 제대로 끓이려면 설명서를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셋째, 실수하지 말라. 중국 음식점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배달원이 단무지나 젓가락을 안 가져오는 경우를 한두 번은 경험하였을 것이다. 당신이 배달한다면 전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글쎄다. 사람이 발이 밟는 땅은 불과 며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한자가 넘는 다리에서도 잘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실수는 자만에서 나온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세세한 것들을 적어놓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 일을 할 때마다 확인하라. 그 리스트가 머릿속에서 스크린에 투영되듯 눈을 감아도 쫙 비칠 때까지 그렇게 하라. 일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리스트를 불필요하게 생각한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져있다는 말이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진 통찰이고요.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인데 체크리스트죠. 물건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 체크리스트에 빈 공간이 많으면 엄청 불안해서 투자가 섣불리 안 되고 꽉꽉 채워서 체크리스트들이 정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확신이라는 게 들고 그제서야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세이노님은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네요. 반성합니다. 저도 약간 무계획자인데 계획 없이 하는 왕피 무계획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맨날 어지럽거든요. 세이노님의 가르침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도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놓고 일을 진행한다면 머리가 정말 투명하게 일도 가뿐하게 할 수 있겠네요. 계속 읽을게요. 넷째, 효율적으로 일해라. 어젯밤 10시까지 일했다고? 이번 달 영업실적 통계 내느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통계를 어떻게 냈지? 꼼꼼히 세금 계산서들을 업체별로 분류한 뒤 합산하여 워드프레서로 만들었다고? 합산은 어떻게 했는데? 계산기를 했다고? 그럼 이 도표는 어떻게 그렸지? 워드로 만들었다고? 엑셀은 사용할 줄 모르나? 알긴 아는데 잘 모른다고? 이거 엑셀로 하면 어제 일과 전에 끝난 일인데 효율성은 언제나 당신의 지식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되게 옛날 명언 떠오르네요.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딱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네.
똑똑하게 일합시다, 여러분들. 다섯째, 그 일을 이미 해본 경험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멘토죠. 멘토의 중요성 또는 사수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상사를 잘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에 속한다. 나는 경력사원을 뽑을 때 그가 예전 직장에서 누구 밑에서 일을 배웠는지, 그 상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반드시 묻는다. 무역 서류를 담당할 경력 직원이라면 그가 작성한 영문 문서들을 예전 직장에서 누가 살펴보았었는지도 확인한다. 혼자서 전권을 위임받았었다면 그는 배운 것이 없으니 보나마나 일을 잘할 리가 없다. 상사가 있었지만 별 볼 일 없었다면 그 역시 별 볼 일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상사가 당신에게 일 좀 똑바로 하라고 할 때마다 고마움을 느껴라. 그가 큰 소리로 악악거린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약간 그 배움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어차피 신입사원이고 경력이 많이 없는 친구들은 그나마오래 그 밥이고 일을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 상사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신입사원들보다 경력은 많고 일을 많이 해봤으니 확실하게 더 잘하는 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멘토에 대한 중요성, 사수, 늘 컨펌을 받았던, 늘 피드백을 받았던 그분들의 조언을 마음을 열고 넓은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많이 느낍니다. 투자할 때도 우리가 어떤 강사분의 인사이트를 배우지만 멘토지 않습니까? 멘토와 멘티 관계, 이런 것들도 당연히 빠질 수가 없죠. 정확한 멘토, 정말 확실한 멘토가 있어야 투자자들도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비용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의 사이는 불과 한 발자국의 차이다. 나폴레옹의 말이다. 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과 어리석게 일하는 사람 차이는 한 발자국이 아니다. 그것은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살 사람의 차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관련 분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럴 때 대개 사람들은 전문 집단에 맡기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먼저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청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들은 구매하기 전에는 내가 계약서상 갑이 되지만 일단 구매 설치한 뒤에는 기술적으로 그 업체에 완전 종속되어 실제로는 을의 위치로 바뀐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엔지니어들은 실제 소유치보다 오버 디자인된 제안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가 장비가 장착되기 쉽다. 나는 이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여 왔을까? 먼저 공장 자동화 관련 잡지들을 구독하기 시작했다. 전자신문은 이미 10년 넘게 구독하여 왔다. 잡지나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업체에 전화를 하여 이것저것 물어도 보았다. 자동화 정합 전시회도 구경 가고 참가 업체들을 귀찮게 하면서 카탈로그들도 모았다. 구로동 공구상가는 물론 용산 전자상가 지하 1층도 직접 기웃거렸다. 이상의 일들을 나는 지난 6개월간 간간히 하여 왔었다. 그리고 지난 6일간 집중적으로 축적된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에 매달리며 지식을 총정리하여 나갔다. 나는 내일 아침 지방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 있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레버리지라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직원한테 시키고 외주한테 시켜버리면 내가 이미 그 일을 1부터 10까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비싼지 싼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을 위임하거나 레버리지 했을 때, 또는 이제 업체 외부 인력을 썼을 때 내가 모르면 그 사람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내 관련된 분야에서 모든 일에 대한 것은 나의 스스로 준비를 하고 끝까지 공부를 해서 레버리지를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편집 일을 하지 않고 편집 외주를 줘버렸을 때 이 사람이 비싼지 싼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말만 들어야 하고 그게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직접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외주를 맡겨버리면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하나 풀어본다. 해썹 인증 요건들은 상당히 많지만 그중 하나는 통행로 문마다 공기 차단용 에어 커튼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에어 커튼을 달기만 하면 해썹 인증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에어 커튼이 작동되면 그 모터가 정상 속도로 가동되기까지 몇 초 이상 걸리므로 그 시간에는 공기 이동이 일어날 수 있고 도어 손잡이를 통한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것이 아쉬웠다. 내가 원했던 것은 도어 손잡이를 없애고 전기 데드락을 설치하여 접근 센서를 통해 사람이 감지되면 에어 커튼이 먼저 몇 초 동안 가동된 후 비로소 데드락이 풀리고 그때 어깨로 밀고 들어가는 형태였고, 동시에 공기 이동을 막고자 반대편 쪽에 있는 문은 열리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하도 어설픈 소리를 해대서 혼자 밤새워 낑낑거리면서 PLC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공부하여 결국 내 방식대로 설치했다. 현장에서 필요한 PLC는 입출력 신호가 몇 개 나오는 수준인데도 업체들은 산업용 미쓰비시 PLC 같은 것을 써야 한다고 했기에 내가 5기로 덤벼든 것이고, 업체 견적가의 5% 정도의 금액으로 PLC를 사용하여 해결했다.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 너무 공감합니다. 통찰이 진짜 우리 세이너 형님은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네요. 저 같은 경우도 상가 투자를 할 때 인테리어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내가 직접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맡겨버리면 뭐 엉뚱한 소리 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기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도 상당 수준으로 뽑아낼 수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로 엄청 좋죠.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람은 공부가 끝이 없네요. 두 번째 사례도 있습니다. 나는 일간지들은 물론 경제지들도 보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전문지도 보아왔다. 때로는 지방지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제주도에서 뭔가 돈벌이가 보이게 되면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지방지들을 구독하는 식이다. 가장 신문을 많이 보았던 시절에는 30개가 넘는 신문들을 보기도 했다. 외국 신문을 보기도 하지만 상세히 보는 편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부분만 보게 된다. 와, 세이너 형님은 기본적으로 집중력과 몰입도가 상당한 수준이네요. 웬만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안 하죠?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서. 신문 구독을 30개? 조금 벽이 느껴집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원하는 것을 검색하면 멍청하게 일하는 꼴들을 보고 배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읽어볼게요. 프로그래머들에게 욕 좀 하자. 신용카드로 인터넷에 결제할 때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어떤 카드는 16개 번호를 계속 입력하면 4개씩 자동으로 뒷칸으로 넘어가지만 어떤 카드는 4칸을 입력하고 나서 탭을 눌러야 넘어간다. 계좌 이체를 위한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할 때 어떤 은행의 프로그램에서는 대문자 키가 눌려져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한다는 메시지를 또 보여주거나 아무 메시지조차 없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런 사례들은 하나 둘이 아니다. 즉 닭대가리 프로그래머들이 많다는 말이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거 이제 많이 없긴 한데, 특히 토스 같은 거 보면 되게 편리하게 잘 되어 있죠. 어떤 인증 문자를 받을 때 토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인증 문자를 인식해서 자동 입력까지 되고 버튼만 몇 번 딸깍딸깍 하면 아주 이용이 편하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긴 했습니다. 네, 불편했죠. 자, 어느 유명 백화점과 마트의 쇼핑 앱을 아내 때문에 종종 보게 되는데 정말 누가 만든 것이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사장은 PT나 잘하는 놈인지 쌍욕이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 옛날에는 다 이랬습니다. 코딩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어중이 떠중이 다 덤벼드는 바람에 닭대가리 프로그래머들이 자기가 아주 잘났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채 월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지금은 이러면 이제 일 못하죠. 네, 세월이 많이 발전했고 AI가 또 나왔기 때문에.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공공기관에서 외부 회사에 맡겨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절반 이상 엉성한 경우가 많지만 정작 그 기관에서는 외부 용역 콜센터가 있으므로 잘 돌아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선입관이다. 결론은 그거네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레버리지 할 수 있다. 내가 알아야 호구를 안 당한다. 결론은 자기 스스로 파헤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챕터의 주제 제목이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인 건데, 바꿔 말하면 잘하는 방법은 무조건 있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항상 최고일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멘토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나 스스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위임, 외부 업체 인력,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알아야 또 그만큼 또 을의 입장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